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발발한 전쟁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7,100명, 부상자 수는 22,400명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거기다 인질은 200명 정도 붙잡혀 있고 피난민은 160만 명이 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1973년 용키푸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겨냥한 최악의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28 전쟁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군사력 차이는 엄청납니다. 병력 수는 이스라엘이 20배 이상 많으며 무기의 화력 또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하마스는 이러한 군사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아뒀으며 500k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땅굴을 이용하며 저항하고 있죠. 사실 이번 전쟁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여러 차례 충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5,000발이 넘는 로켓 폭격, 그리고 두 번째는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침투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하마스의 무기 일부가 북한이 수출한 무기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술교리 측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휴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수천 발이 넘는 로켓 폭격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킨 후 무인기 공격을 통해 감시 및 통신 체계를 파괴한 뒤 육해공으로 침투하는 과정이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닮았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 침투는 북한이 전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에 김정은 주관으로 패러글라이딩 침투 연습 과정을 공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방식으로 침공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28 전쟁의 시작은 하마스가 5,00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을 아이언돔이라는 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잘 방어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을 퍼붓다 보니 아무리 유명한 방공망인 아이언돔이라 할지라도 수천 발을 모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공망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이스라엘은 로켓으로 인해 병원과 도로를 비롯해 도시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만약 북한이 하마스처럼 대한민국을 포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마스가 퍼부은 5,000발의 로켓은 단가가 80만 원에 불과한 조잡한 로켓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보다 훨씬 정교하게 그리고 더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340문 정도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1시간에 최대 16,000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2026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100% 방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애초에 북한의 장사정포를 100% 막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군 당국은 방어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선제 타격과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파악해 북한이 쏘기 직전에 선제 타격을 가하거나 북한이 공격을 개시한 직후 공격 원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대응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은 국가 중요 시설을 막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고 나머지 화력을 북한의 공격 원점에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도 이번 하마스의 포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아직 군사정찰 위성이 한 개도 없는 데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정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연 북한군의 공격 의도를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의 9.11 테러 사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973년 마지막 중동전쟁 이후 로켓 포격전은 많이 있었지만 하마스의 무장인원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무장인원들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영상이 하마스의 SNS 계정을 통해 널리 퍼지다 보니 이스라엘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침투할 때 활용한 이동수단은 3가지. 그 중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전술은 북한한테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하마스의 성공을 계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패러글라이딩 전술을 이용한다면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러글라이딩 전술에 피해를 입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접경지역 근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계병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자 지구에서 장벽만 넘으면 이스라엘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먹혔던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휴전선에 경계병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 대공 감시를 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 사이의 중립지대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패러글라이딩 침투는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러글라이딩 전술을 소규모 침투 혹은 야간에 은밀하게 침투할 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 또한 목숨 걸고 해야 할 정도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전술입니다. 대신 북한은 남한 침투용으로 땅굴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땅굴은 대규모 인원이 몰래 움직일 수 있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전술은 땅굴입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방식으로 침공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고 대응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번 러우 전쟁과 28 전쟁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전과 병력입니다. 현대전의 승패는 정보의 양으로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전쟁 중에 퍼지는 가짜뉴스 또한 전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이번에 발생한 두 전쟁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전에서 밀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고 가자지구 병원 폭격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전 세계의 여론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해킹과 인터넷 선동 그리고 간첩 활동을 통한 정보 수집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올해 들어서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작전병 군사특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군사적, 경제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 미림대학 설립을 필두로 2009년엔 정찰총국을 신설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조직화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성장했죠. 국정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국내외 1000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북한에 의한 해킹 공격을 받았고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65만 건의 해킹 시도가 북한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3년 현재에도 남한에선 간첩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조직 수도 엄청납니다. 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며 선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첩단 중 일부는 현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은 병력입니다. 대한민국 병력은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6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든 상태고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이수 또한 유지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모병제와 여성징병제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터라 당분간은 쉽게 바뀌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규군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게 될 텐데요. 그렇다 보니 중요성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입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수는 2021년 기준 310만 명에 달합니다. 예비군 수로만 본다면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과 전쟁 발생 시 맞서 싸우겠다고 답한 사람이 5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참전 의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0대가 40.2%로 가장 낮았고 30대가 47.8%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를 보시면 1766명이 참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357명이 참전한다에 투표했습니다. 무려 83%나 되는 사람들이 참전을 하지 않겠다에 투표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참전 용사에 대한 박한 대우와 남녀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총 46만 명의 예비군이 있는데요. 이번 28 전쟁에서 예비군 동원령 선포 48시간 만에 36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중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이 6만 명이고 소집 면제 대상임에도 예비군 복무를 지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예비군 소집에 있어서 이스라엘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병력 문제가 더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댓글로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선 두 자료 모두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정한 댓글 답글에 전쟁이 발생하면 참전하겠다와 안 하겠다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신 후 좋아요를 통해서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신냉전으로 인해 전운이 감돌고 있고 큰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동아시아 또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휴전 상태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